유엔비리지 사무실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 선량하고 정말 착한 CEO구나. 다수성과 청년 CEO구나라고 믿었고, 그때는 그게 범죄라는 생각을 제가 바보같이도 못했어요. 내가 술에 들어가서 내가 자기 관리를 못했다라고 자책을 했죠.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젊은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알고 보니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일삼아온 40대 남성 고 씨. 지난해 방송을 통해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파도 끝이 없는 기막힌 범행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9월에 저희가 제보로 전해드렸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왜 또 방송을 하느냐? 최근 항소심 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주 촉망받는 유명 청년 사업가였는데 실상을 알고 봤더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성범죄자였다.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는 그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했던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 일하는 30대 여성이고요. 40대 사업가를 소개를 받았는데 캐릭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유통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이 40대 남성의 사무실로 갔는데 이게 또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있어서 거기 굉장히 고급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고급 건물을 보여줬고 그다음에는 유명 호텔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 호텔이 자기가 이 호텔 5대 주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원치 않은 임신을 그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 이 남성에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또 뻔뻔하게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때는 중절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분의 경우는 일자리가 너무너무 간절해서 당시에 바로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 제보자와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이 고 씨는 지난 2023년 4월에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있던 중에 연인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연인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이 폭행과 감금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음 날에 이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나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늠한 걸로 전해졌고요. 그보다 앞선 지난 2022년 9월에는 한남동 사무실에서 이 수행비서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서 성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과거 연인의 노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걸 포함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34회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고요. 이 불법 촬영 피해자 중에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끝에 결국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망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열거해드린 이 사건 속에서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해당 사건 속 실제 어떤 목격자이자 또 피해를 당할 뻔한 여성분을 저희가 컨택이 됐어요. 당시 얘기 더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소개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술자리를 좀 가지고 이렇게 그 친구를 다 택시를 타고 보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저 혼자 남았죠. 위에 뭐 이제 올라가가지고 저랑 얘기를 좀 하재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를 덮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밀어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여자가 한 명 들어왔었어요. 문을 딱 닫아버리고 전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이제 집착하고 스토킹을 한다. 자기가 얘기를 할 동안 이제 밑에 뭐 기사 있으니까 차 타고 집에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다행스러웠죠. 왜냐면 저도 당할 뻔 했으니까. 저는 그 사람이랑 있었던 모든 일을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싶고 잊고 싶어서 제가 대응을 안 했던 것뿐이에요. 저 고모라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려던 찰나에 여자친구가 들어왔고 본인은 도망을 가면서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네, 기사에는 고 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들어왔다라고 돼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에서 거기서 이제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 지금 당사자 말에 따르면 고 씨가 덮치려고 하던 순간 여자친구가 들어와서 도리어 성폭행을 가까스로 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나왔기 때문에 고 씨와 그 여자친구 사이에 무슨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하고요. 이 사건 이후에 또 고 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나한테 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너의 증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출석 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이 여성은 고 씨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가 않아서 법정에도 아예 나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 그 불법 촬영 피해자만 뭐 수십 명이라고 한다는데 이러면 또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들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사건 반장에 제보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그때 경찰들이 증거가 없었으니까 안타깝다. 근데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하고 얘기들을 들어보고 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뭐 준강간죄, 강간치상죄, 성폭력 범죄 처벌대행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됐고 징역 9년이 이제 구형이 됐는데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수십 차례 걸쳐가지고 불투정 다수 여성 피해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거, 또 협박까지 했다는 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고 그중에 피해자들 많은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긴 했는데 한 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도 있고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했기 때문에 2심도 징역 6년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징역 6년 2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을 농락할 수 있었던 이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999억. 자, 이 남성의 어떤 기막힌 범행 중에는 성범죄 외에 이 돈과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얘기를 또 해주신 또 다른 제보자가 있는데요. 자, 고 씨와 통화 내용 그리고 제보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식사를 하셨어요? 이제 저희 의장님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 대표님한테도 문제가 계신 거 아니에요? 이미 나는 그 회장님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호텔 형님들도 그렇고 옆 동네 작은 모텔 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 파이브 내가 자기가 이제 3대 주주인데 자기가 뭐 회장님을 만나러 가니만이 이러면서 999억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엔빌리지 사무실에 2층에 자기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가서 이제 컴퓨터로 막 딱 열더니 막 주식 계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999억 뭐 얼마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보여요. 보니까 이게 약간 포토샵으로 이렇게 아니 999억은 뭡니까? 그냥 1000억 채우지. 그러게요. 왜 거기다가 제한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하는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얘기하는 게 뭐 유명한 IT 기업을 같이 만들어서 그 IT 기업 최고의 경영자랑도 친하다고 하고요. 또 관련한 이 택시 플랫폼도 있는데 그 택시 플랫폼도 같이 만들어서 이거 택시 보낼 때 이거 내가 만든 거라서 사실 다 택시도 공짜로 타. 알고 보니까 다 결제를 그냥 한 것뿐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까 누구 안다 하잖아요. 뭐 대기업 회장, 시의원, 호텔 회장, 연예인 막 다 안다면서 SNS에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했던 유엔빌리지 사무실에 올라가서 주식 계좌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999억이 찍혀 있었는데 포토샵으로 작업을 꾸민 것으로 그렇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제보해 주신 분은 다행히 속진 않은데 이분 말씀이 아이고 전청조 저리 가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걸 도대체 왜 속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고모라는 사람 말이죠. 지금도 기사 검색을 하면 뭐 어떤 업체 대표들과 MOU 체결 협약 뭐 이런 기사가 막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네. 진짜 뭐 있나 보다 하실 수밖에 없죠. 네, 뭐 왜냐하면은 뭐 멀끔하게 젊은 사업가라고 하고 사무실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잘 차려져 있고 거기에 뭐 그냥 유명한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뭐 계속 올라오니까 뭐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보하신 분도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지 굳이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이 많다는 사람이 택시 기사님들께 내가 이제 워낙에 많이 이용하니까 월로 계산하자 이래놓고 돈을 안 준 경우도 많았고요. 그 기사님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법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사기를 쳐서 제가 뭐뭐뭐 인수할 건데 투자하시겠냐라고 해서 수천만 원을 또 받은 적도 있었대요. 그리고 돈과 관련된 가장 큰 이제 사기는 비상장 주식 사기였는데 이게 지금 파악된 피해자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유, 박 변호사님, 네. 이런 사기꾼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기치죠. 성범죄 저지르죠. 뭐 활짝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데 지난 이제 1심 결심 공판 때는 최후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신의 삶이 너무 이기적인 삶이다. 만약에 피해자들 눈물 모른 척해 살았는데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좋은 사람이 되겠다. 삶을 소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판사님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제보자는 이렇게 말해요. 구치소에서 유서를 썼다고 해요. 유서를 쓰면서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부 혐의는 또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는 잘 살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고 하고요. 제보자 편지가 더 충격적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나가면 또 다른 차원의 모험이 있겠지. 괜찮다. 난 강하니까. 뭐 이딴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